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또다시 우붓이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발리 한 달 살기를 하고 또 자바섬을 한 달간 여행을 하고 난 후에요. 그래서 아직 자바섬 여행기는 못 올렸지만 다시 발리로 돌아왔고요. 돌아온 이유는 제가 저번에 그 요가를 하고 싶었는데 다쳐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쉽고 발리 한 달 살기로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다음 여행지를 드디어 예매를 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 시간까지 어디서 보낼까를 생각하다가 다시 발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거기에서 저희의 지난 발리 한 달 살기 경비를 조금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카페에 왔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발리에서 그래서 한 달간 돈을 얼마나 썼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비용은 하나로 결제된 거는 그냥 하나로 찍힌 그대로 더한 거고, 루피아로 사용한 거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환율을 9원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보다는 실결제 금액은 조금 더 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비용부터 말씀드릴까? 발리로 온 거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쓴 모든 비용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나 둘 셋 할까? 그래. 하나 둘 셋. 299만 3,762원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 너는 그냥 예상만큼 쓴 것 같은데. 예상만큼? 저는 이거보다 좀 덜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 이것보다 덜 쓰기 어렵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충분히 저희가 절약하려고 노력을 해서. 맞아. 일단 그러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항공, 이게 이동이랑 숙소, 이게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공이 106만 6천 원 정도 됐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의 총 사용 금액에서 한 36%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편도 기준 저희가 비행기를 3번을 탔어요. 한 번은 이제 인천에서 이제 저희가 자카르타에서 롬복으로 가는 또 편도, 또 그다음 발리에서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오는 편도 비행기를 총 합친 금액입니다. 이거는 괜찮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국내선이 생각보다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 교통은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이동을 할 때 쓴 게 한 14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길리섬을 저희가 여행을 해서 이제 길리섬 가는 배, 또 길리섬에서 또 나오는 배, 또 거기까지 가는 이제 뭐 버스나 택시 이런 모든 비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롬복공항에서 방사랑구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그게 인당 한 5천 원 정도 들었어요. 방사랑구에서 길리까지 들어가는 데는 한 인당 2천 원 정도씩 들어가지고 총 17,000원에 저희가 이제 편도로 롬복에서 길리까지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코로나 이후로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 그냥 바로 부딪힌 건데, 제가 그래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약간 효작을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다, 진짜 감사해서 댓글 남긴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발리 여행하면서 이제 길리는 이제 진짜 모두 다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도 가격인데 배를 3시간 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천에서 발리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아니라면 이제 발리섬이 아니라 롬복으로 들어가는 것도 길리섬에 쉽게 편하게 가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 타고 오다가 병났어요. 저희 나올 때는 이제 발리 본섬으로 나왔는데 그 3시간 그 보트 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병났어. 그리고 발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달 살기 왔는데 정말 한 지역에만 계시는 분들이 좀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숙소를 말씀드리자면 숙소로는 저희가 73만 8,560원을 썼고요. 26박 정도 되는 날짜에 대해서 쓴 거고, 그래서 일평균 한 2만 8천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숙소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카르타에서 1박, 그다음에 길리에서 6박, 그리고 우붓에서 8박, 누사펜이라에서 3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누루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짱구에서 또 3박을 했다가
그다음 울루와투에서 2박을 하고 또 마지막 쿠타에서 또 1박을 했어요. 엄청 많이 이동했네. 이동 장난 아니야. 근데 이게 호캉스를 2박을 해서 그게 이제 단가가 확 올라갔는데도 일평균이 2만 원대인 거는 저희가 평소에 그래도 되게 잘 있던 것 같은데? 근데 막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이랬던 데가 없어요. 그치. 여기 이때는 없어. 최근에 있었거든요. 최근에 있었는데 이때는 별로 없었어요. 맞아. 음. 숙소를 좀 미리미리 맞아. 잘 한 것 같아. 진짜 이때는 저희가 초반에 어디 갈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되게 미리 한 2달 전에 한 숙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발리가 워낙 사람이 많고 지금이 딱 인기 많은 시즌이어서 그런지 요즘엔 닥쳐서 하려니까 맞아.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용도 높아지고. 근데 그에 비해서 누릴 수 있는 퀄리티가 너무 맞아. 낮으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또 저희가 브이로그에서 맨날 먹기만 한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좀 먹는 거는 좋아하고 잘 먹는 편이어서 식사랑 카페를 같이 말씀드리자면 식사랑 카페 합쳐서 66만 원 썼습니다. 하루 일평균 25,000원 정도 썼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기준에는 되게 넉넉하게 많이 먹고 그냥 다 즐기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저희보다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술을 안 마셔요. 주 하나씩 시키시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확 많이 뛸 나올 것 같아요. 같긴 해. 확 뛸 것 식사가 나는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것 맞아, 같다. 맞아. 초반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온 아, 조금 라면이나 맞아. 컵반 같은 거를 좀 맞아. 먹어서 우리가 맡기려고 먹은 게 아니라 막 수영하고 나면은 힘이 들어가지고 식당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에서 햇밥 먹고 컵라면 먹고 그랬는데 그게 아주 비용 세이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거를 빼면은 우리가 돈 쓴 게 별로 없는데 유심 한 달짜리 2인에 21,600원 들었고요. 이것도 공항에서 하면 좀 더 비쌀 텐데 저희는 이제 시내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투어를 좀 많이 썼어요. 투어가 14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투어에 뭐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 초반에는 저희가 스노클링 하는데 든 비용들 오리발 대여하고 뭐 패들보트 대여하고 또 프라이빗 스노클링 투어 가서 한 것들, 그리고 이제 발리 본섬으로 와서는 우붓에서 이제 바투르 일주일 투어도 가고 또 여기저기 섬 가면서 섬 입장료들 그런 것들을 전체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프라이빗 스노클링 투어 2인에 4만 원 정도 들었고 바뚜르 일주일 투어 가는데 좀 크게 들은 거 외에는 다 그냥 짜잘짜잘한 금액인데도 보이니까 꽤 크네. 그리고 쇼핑 말하기도 민망한 쇼핑은 이제 저희 55,000원 정도 썼는데 카드 그냥 우붓 시장에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고 언니 선물 주려고 데우스에서 티 하나 사고 이 정도인데 합쳐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냥 거의 뭐 안 썼다고 보면 돼. 맞아. 그래서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쇼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실 테니 쇼핑 비용은 따로 또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마지막에 기타랑 마트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여행을 오시려면은 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나 이제 현장에서 살 수 있는 비자가 2인에 저희는 100만 루피아에서 한 9만 원 정도 들었어요. 기타에 너무 웃긴 게 설사약 2,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요 기타에 들어가 있는 거는 대부분 빨래랑 마사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마사지를 우붓에 와서 생각보다 저렴한 거예요. 맞아. 근데 우붓 안에서도 되게 괜찮고 맞아. 좀 시설 괜찮은 데는 1인에 그냥 뭐 2만 원도 가고 하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시설은 좀 7,000원? 별로지만 되게 잘 해주시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맨날 한 7,000원 정도 하니까 자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3회 받았나? 그래봤자 3번 했네, 3번. 그게 이제 5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이고 그리고 빨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옷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래 비용,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에 이제 발리에 한인교회가 있어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헌금한 거 조금. 네. 마트에서 뭘 샀나? 마트는 전부 그냥 물, 음료수, 맞아. 막 그런 컵라면, 막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좀 2달 차가 되니까 저희가 갖고 온 생필품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마트에서 뭐 샴푸, 바디워시 이런 것도 사고 하느라 다음 달에는 마트 비용도 좀 늘었겠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제 비용적으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항공이랑 숙소인데, 그거는 이제 워낙 개인 편차가 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저희가 발리 내에서 26일 동안 사용한 총 금액이 118만 9천 원 정도고요. 그거를 이제 26일 일평균으로 저희가 나눴을 때 하루에 이제 4만 5천 원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중 이제 또 식사 카페가 이제 먹는 데 쓴 게 한 2만 5천 원 정도. 잘 산 거 같아. 잘 산 거 같아. 사실 저희가 이번에 여행을 나올 때에도 생활비는 어쩌냐 어쩌고 이러저쩌고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경험을 위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쓰는 게 더 많더라고요. 항공이랑 숙소 제외하고 그냥 쓴 거만 보면은 한국보다 진짜 훨씬 덜 썼어요. 네. 만약에 나오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비용 때문에 고민이 된다 하면은 그거는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저희가 발리에서 진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맞아. 사람들 궁금하고 재밌는데 많이 갔는데도 이 정도였으니까 그냥 만약에 진짜 요즘에 워케이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용 부담 그렇게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발리 한 달 살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다시 또 발리로 왔고.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달 이제 스포지만 자바섬을 돌아다녔거든요.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이동이 많을수록 비용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는 지역별로 저희가 느꼈던 점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몇 개? 8군데에 있었거든요. 발리 한 달 살기 했다고 해도 되는 거죠? 발리 한 달 살기 원래 약간 우붓에 한 달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아무튼 첫 자카르타에서 1박한 거는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발리 여행의 목적지가 이제 길리. 그 길리 중에서도 길리 트라왕안 섬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전 진짜 너무 좋았고, 가는 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진짜 수영을 잘 못하는데 이런 저도 너무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물고기를 보고 진짜 바다랑 친해질 수 있는 곳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길리티는 워낙 작은 섬이니까 사실 이제 하루하루가 되게 비슷해요. 이제 오전에는 섬의 이제 동쪽으로 가서 스노클링하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좀 카페나 이런 데서 쉬다가 이제 해질 때쯤 섬의 서쪽으로 가서 이제 선셋 보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야시장 보려고 섬의 남쪽으로 가고,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반복하는 건데, 매일매일 반복해도 되게 날씨가 워낙 좋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다양하게 즐길 것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길리 트라왕안에서 4박을 했는데 별, 그치. 선셋 보고 별 보고. 그래서 길리 트라왕안은 이제 최소 3박 이상을 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역으로 5박 6일 휴가 와요. 근데 길리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보통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지? 근데 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냥 차라리 본섬 여행에 더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본섬을 포기할 수 있으면은 차라리 길리에서 3박 이상을 하고 발리 본섬에서 그냥 2박 정도? 난 똑같은 생각이야. 근데 이렇게 길리만 와도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맞아. 물론 아쉽긴 하겠지만 다른 데를 못 가서. 다음에 길리 아이르. 길리 아이르에서는 저희가 2박을 했고요. 느낌은 트라왕안이랑은 정말 다르고 정말 차분하고 평온하고 조용한, 다르게 말하면 좀 심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만약에 혼자 오면은 조금 지루하고 좀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길리 트라왕안은 예를 들어 어디 카페를 가도 막 음악이 막 빵빵하게 나오고 막 그랬다면, 아이르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쉬식하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 소리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말발굽 소리 뭐 이 정도밖에 안 들리고 좀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조용한 쉼을 원한다 하면은 또 거기가 제격이죠. 그리고 길리 트라왕안보다
맛집은 진짜 훨씬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네, 저희가 정말 놀랐는데 그리고 저희가 그 맛집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네, 맛집이 궁금하시다면 네, 저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사랑하는 우붓. 우붓. 우붓에서는 이제 8박을 했죠. 발리 한 달 여행 중 이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 우붓인데 우붓은 진짜 저희가 지금도 우붓 다시 올 만큼 너무 좋았던 네, 발리 한 달 살기를 돌아봤을 때 가장 좋았던 곳 중 하나가 이제 우붓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우붓에 특히 잘 맞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고 저희가 우붓을 좋아하는 이유는 맛집이 많은데 그래서 로컬 음식 맛집이 많고 또 그게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되게 부담 없이 맛있는 거 먹고 쉬고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왔고 굉장히 또 만족하는 중. 그냥 이 바이브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냥 좀 시골 스타일인가? 아, 맛집도 많고 또 액티비티도 또 다양하고 또 요즘은 바뚜르산 일출 투어나 또 래프팅도 많이 하시고 카페 투어나 요가 같은 거 다 많이 하시니까 우붓은 진짜 길게 오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카페가 많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가 어차피 평소에 막 많은 걸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일상처럼 카페 가서 뭐 할 거 하고 뭐 이런 삶을 보내기 때문에 이 좋은 카페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붓에 진짜 디스트 노마드가 많아가지고 카페가 잘 돼 있어요. 그랬네. 그게 크네. 그 다음은 누사펜이다. 누사펜이다. 전 진짜 반해버렸어요. 네, 사실 누사펜이다에서 3박은 많이 없지. 거의 없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는- 당일 투어나 아니면 뭐 1박 맞아. 투어 코스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 달 살기를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누사펜이다 3박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도를 또 보시면 알겠지만 누사펜이다 자체가 되게 작은 섬은 아니거든요. 이제 서쪽, 남쪽, 동쪽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루하루씩 여유 있게 여행을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정말 살면서 처음 본 광경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정말 날것의 대자연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진짜 속이 막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와 이러면서 계속 사진 찍어야 되는데 와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휴가 짧으면? 휴가 짧으면 본섬에 집중. 당일치기는? 당일치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 다음은 저희가 의도치 않게 방문했던 산후르인데 저희가 짱구를 바로 간 일정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숙소를 안 해놔가지고 산후르를 급히 1박을 예약하고 갔다가 또 반해버렸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우붓에 와 있지만 우붓에 있다가 또 산후르로 갈 예정이고요. 산후르는 블로그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는 이제 되게 살기에 좋다. 오래 살기. 막 은퇴한 서양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 교민들도 많다. 뭐 이런 건데 진짜 그 이유를 알겠는 맞아. 곳이었어요. 발리답지 않게 도로 되게 잘 정비되어 있고 좀 깨끗하고 조용하고 깔끔한 느낌이고 프랜차이즈도 많고 뭐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발리 하면 발리 바다 너무 예쁘겠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짱구나 스미냑 이제 꾸따 비치를 보고 완전 실망을 실망하지. 하잖아요. 물론 뭐 길리나 막 누사펜이다 정도는 아니지만 산후르 정도만 가도 되게 잔잔하고 예쁜 바다를 볼 수 있어가지고 산후르에는 정말 살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부모님이랑 발리 한 달 살기로 온다 하면은 산후루가 좋을 것 같아요. 산후루에서 좀 여유롭게 있고 거저기 돌아다니기에 딱 좋은 도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짱구로 넘어가서 저희가 또 짱구에서도 마찬가지로 3박을 했고요. 짱구는 저는 조금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요즘 정말 짱구가 힙하다. 대세는 짱구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지락실도 나왔잖아. 아 그런가? 근데 제가 그 힙함을 진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짱구는 너무 어지럽고 시끄럽고 좀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짱구 엄청 좋아하시니까 이건 그냥 저의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뭐 크게는 비슷한데
확실히 좋고 힙하고 감각 있는 카페나 샵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추고, 살아가듯이 하는 여행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너무 번잡스럽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좋은 데는 진짜 많아. 좋은 데 진짜 많아서 만약에 뭐 휴가 와가지고 그렇게 좀 힙한데 막 브런치 먹고 막 쇼핑하고 이런 걸 원하시면은 무조건 짱구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짱구 다음에 저희 이제 울루와뚜 지역에서 2박을 했는데, 사실 울루와뚜 지역에서 어디 여행한 건 아니고 저희가 호캉스에서 호텔에만 있던 거라 울루와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울루와뚜 2박을 하고 마지막 발리에서 자카르타로 넘어가기 위해서 꾸따 공항 근처에서 1박을 했는데, 꾸따가 근데 진짜 실망이었지. 어, 대실망. 이게 원래도 요즘에 꽃다 한 번 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기대치가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실망했어요. 왜냐면 일단 상권이 다 죽었고, 맞아. 근데 그 비치워크는 사람이 또 엄청 많아요. 너무 거기 또 정신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에 매력이 뭔지 정말 단 하나도 모르겠다 싶고, 갈만한 식당도 진짜 없더라고요. 이렇게 저희의 이제 26일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정말 너무너무 주관적인 거고, 정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사는 애들은 이 정도 드는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발리에 대해서 이제 한 달 살기나 지역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 같은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선 내에서는 최대한 맞아요. 도움 드리도록 해볼게요. 댓글 달아주세요. 네,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좀 저희 이제 자바섬 여행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